이 말이라는 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말이라는 거는 생각이고, 모든 어떤 뭐 있는 그대로라든지 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뭐 깔라마경이라든지 무슨 경, 문자로 된 것들은 다 어떠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법이 있고 진실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고찰을 해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어를 배우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저기 기독교로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언어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게 언어라는 것이 뭐 미국어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뭐 세계 각지 뭐 몇백 개 언어가 있다 하지만,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가 상정이 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주어가, 우리가 주어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주어가 상정이 되어 있고, 항상 거기에서 내라는 것이, 뭐 주어가 내라는 것, 또 이렇게 상정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태어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뭔가 알기 시작하면서 8까지라는 건 평생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생. 그러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들 가고 있는데, 이 언어라는 사고의 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경이든지 어떤 뭐 팔만대장경이든 깔라마경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자로 다 되어 있고,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뭐 이 공부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분별을 하지 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분별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분별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우리 12연기의 근본 문명이 아닌가.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하면은 뭐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 교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 하니까, 언어라는 자체가 생각이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본 문명으로서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다 깨달아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그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모르게 되는, 자기가 깨달아져 있는 것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넌센스가 아닌가. 꼭 무슨 넌센스 퀴즈 같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법을 진실을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넌센스 퀴즈 같이 되어버렸다.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그 퀴즈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게 말입니다. 그걸 알면 제가 오겠습니까만은, 그걸 알면 제가 오겠습니까만은, 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고 하면, 이거는 자기가 이거를 말을 해서 이게 참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왜, 아까 참 말씀을 잘 꺼내시는데, 있는 그대로, 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뭐, 이, 그 어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참 하나의 좋은 테마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그 법을 가리키는 좋은 대표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 뭐 제가 맞다는 거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좋은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나 어떤 깨달음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팔만대장경, 깔라마경까지도 다 그 법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의 진실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뭐 통한다거나 할까, 어떻게 자기가 어떤 느낌이 어떤 그런 자각이 있으면 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자각이 없으면 전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참, 고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다는 것을 알면은, 어찌해야 된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입니다.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참,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구구고사님처럼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많이 편해진 건 있는데, 어쨌든 분별을 쉬니까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예. 분별은 어떻게 십니까? 그게 이제 자각이 돼야 되는데, 분별을 신다라고 그러셨죠. 분별을 쉬니까 편해지셨다고 그러셨죠. 예, 분별을 신다라는 것이 어떤 경험을, 어떤 상태를 분별을 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려면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그리 되는 건데, 뭐 분별을 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분별을 신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죠. 분별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분별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것을 자각을 했을 때,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자각하게 되었을 때, 또는 어떤 이해가 왔을 때, 어떤 체험이 왔을 때, 비로소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분별을 하지만, 분별로부터 자유로. 이렇게 말로는,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분별을 하지만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예. 분별을 하지만 분별로부터 자유로운. 분별을 하는데 분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예. 한번 예를 실제 이 경험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좀 하고 우리가 해주시죠.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예, 그러면은, 분별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예. 분별을 하면서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편해지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분별을 안 하니까 자유로워지더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별을 하지만, 분별을 안 할 수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별을 하지만,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분별을 하지만 분별로부터 자유로우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게 가령 구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어떤 경험된 사실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분별하지만 분별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경험되는 사실인지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말로 다 표현하기가, 이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왜? 말 자체가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각, 내가 이거 지금 이게 생각이다 하는 것이 자각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것은 내 생각이, 이거는 생각이다 하는 게 자각이 되고,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우리가 모든 고통, 괴로움, 기타, 우리가 뭐 불교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그 번뇌가 없는 것이 곧 해탈이죠. 번뇌가 없는 상태가 해탈이죠. 번뇌가 즉 생각이죠. 번뇌가 즉 생각이고, 뭐 생각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니하고도, 그렇게 아니할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 분별을 할 때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아니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분별을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는 분별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분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지만, 예. 그것이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는가 하고, 자기가 그것이 분별하고 있는 상태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 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자각이 있으면, 초기로부터 이제 점점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책들은 이제 읽는 책들은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없을 때의 책의 내용하고는 확연히 틀린. 왜 이런 말을 적어놨구나. 엽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그냥 글자 한자로 이렇게 말뜻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저게 무슨 말이고라는 걸 이제, 컵라면을 먹어보기 전에는 이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컵라면 한번 먹어보면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지. 그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법을 아무리 이야기를 팔만대장경을 다 봐도, 한번 이렇게 그걸 지난번에 이전에 우고사님 언어로 표현하면 느낌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그게 되면은 뭐 굳이 이제 그때 돼야 사실은 그 이후로 경전을 읽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는 아무리 읽어봐야 이거는 문자로 읽히고 이게 안다는 것은 거짓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경전을 읽어봐야 그거를 안다는 경전을 읽어서 물론 어떤 상태에서도 깨달음을 올 수 있겠지만 경전을 읽어서 그 경전 말뜻에 의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제 이해로서는 거짓말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저도 아직도 이제 뭐 그런 체험도 한번 하고 어떤 그런 진실을 본 것 같지만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끌려간단 말입니다. 끌려가지만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진짜 한 일주일 가던 게 점점 한 하루 정도 가고 이제 점점 뭐 한 시간 정도 가고 점점 이제 뭐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조금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어떤 책 읽어보면은 뭐 확칠 대오를 해서 뭐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한번 탁 깨달았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뭐 확 돼가지고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은 자꾸 그런 것이 옛날보다는 차츰차츰 이렇게 몰라 그게 이제 뭐 돈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돈호정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요쪽에서 막 세간살이에서 너무 힘들었다 하면은, 지금도 세간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이 끄달리는 것이 회복력이 빠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표현이 될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이상하다, 싶거나, 그거 아니지 않은 이런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엽법하다. 사실 저는 엽법하다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엽법하다는 말을 쓰는데 엽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 엽법하다는 것이 알아지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저는 아직 엽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엽법하다 하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엽법하다 하면 어떤 순간순간 지금처럼 내가 경계에 옛날보다는 아주 회복력이 빠르고 그래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로 타면 더 자전거를 잘 타지면 더 이런 것들이 끄달리는 것이 리얼타임으로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 느낌이 옛날보다 내가 점점 그런 속도가 그런 기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엽법하다고 표현을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엽법이 여자가 같을 여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찾아봐야 되겠네. 엽법하다. 아까 옛날에는 엽법을 모르는데 엽법에 대한 의미가 이제 제대로 알아졌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엽법하다, 엽법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엽법하다. 엽법하다. 말 단어 하나하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점점 엽법해진다 이런 표현을 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런 느낌인 것 같다는 걸로 이렇게 느낌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호고사님 표현식으로 하면 깨어있은 점검이 언제 엄청 잘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를 엽법하다. 그럼 이제 우호고사님 깨어있은 점검이 잘 되면은 이제 거의 깨어있음 점검할 필요도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엽법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대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엽법하다. 여가 아마 같을 여자. 엽법하다. 법에 맞다. 이런 말인가? 법과 같다? 법과 같다. 법이다? 이런 말인가요? 애들 엽법이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 맞아. 법과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법과 같다. 열애의 교훈에 맞다. 이렇게 법과 이치에 그러니까 이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상에서 산다. 이런 중도. 예. 아까 대원님이 사실은 누구나 다 깨닫고 있는데 누구나 다 사실은 깨달은 상태인데 깨달은 건데 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엽법한데 예? 이런 말이잖아요. 누구나 다 엽법한데 예? 이 우주 만물 만상 이 세상 일체 모든 현상이 엽법하지 않는 현상이 있을까요? 엽법하지 않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엽법하지 않다. 법대로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닌 현상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있으면 안 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엽법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다 법이죠. 그러면 엽법해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점점 엽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 아닌 현상이 없는데 모든 현상은 법인데 대우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해되기로는 모든 현상이 법이고 다 도인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잖아요. 착각 상태인지 법을 아는 상태인지. 그래서 점점 더 법이 확연해진다, 분명해진다 그런 말로 쓰신 것 같은데 아닌지 아닌지. 좀 부연 설명을 할까요? 예.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불교 용어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업이라고 하죠. 업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업은 한자로 이 쌓여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죠. 예,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그게 이제 자꾸 어떤 분별이나 어떤 내 섭이 판단을 하는 거죠. 섭이 분별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업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 그 엽법 상태, 그러니까 즉 실상을 보지는 못하고 자꾸 착각을 일으키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소위 말해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 굳이 표현을 한다면은 업장 소멸이 된다 할까? 그게 이제 이런 상태가 점점 줄어들고 어떤 그런 상태에 우리 거사님 표현으로 하면은 자꾸 깨어있음의 상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착각의 상태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다. 나는 지금 우거사님 표현식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점점 엽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엽법인데 예. 엽법한데 예. 엽법한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은 예. 점점 엽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엽법한 것을 모르고 있어도 엽법한 것은 엽법한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면 엽법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엽법한데 어떻게 엽법해져요? 단지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예. 착각을 하는 것도 법입니다. 예. 법 아닌 게 없죠. 예. 그렇다면은 법 아닌 것이 없다면은 예. 모든 것이 엽법하다면은 이미 다 엽법하다면은 예. 항상 엽법하다면은 네. 매 순간 엽법하다면은 네. 그러면 무슨 문제죠? 문제가 없죠. 예.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다면은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은 어떤 문제냐고요? 그 생각인 줄만 알면 되는데 생각인 줄을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면 생각이 생각인 줄만 알면 되네요. 이게 참, 이 말로 다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몸으로 한번 표현해. 몸으로 해.
몸으로 표현하면 뭐, 뭐 이래도 되는 거고. 이래도 되는 거고. 아까 아침 해설님이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 우리 시작할 때 화두가 된 게 질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 말과 말이 의미가 없고 아까 처음에 그게 뭐였죠? 그 아침 해설님이 거사님한테 오늘 질문하셨다는 있는 그대로 있는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그런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라 이런 말 자체가 다 명령문이나 어떤 직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상태나 어떤 그것을 뭐 견성이라고 표현을 하든 어떤 그것을 알면 내려놓아라 이런 표현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뭘 내려놓기는 내려놓을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되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덕담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리에 있거나 그거를 어떤 아는 상태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다 틀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려놓을 게 있어요, 내려놓지. 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이 말 표현들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잡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너무 끝도 없이 뭐 여기 뭐 잘잘못 하자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닌가. 끝도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문득문득 한 사람씩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말들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분명들 합니까? 사실 모든 이야기를 해봤자 다 이런 말들이죠. 사실 이미 엽법한데, 엽법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법 아닌 것이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도 날씨가 우리 오늘 그 애월에 갔을 때 그 잔잔한 바다와 따뜻한 그 햇볕, 작년에 갔을 때는 미친 듯이 부는 바람과 그리고 그냥 집어삼킬 일어났던 그 파도, 이렇게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다르죠? 그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 어느 것도 가령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될, 작년처럼 그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그렇게 돼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것도 그냥 그대로고 오늘 그것도 그냥 그대로라면은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되죠? 점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점점 돼야 될 게 뭐죠? 보이는 것도 어떨 때는 똑똑해 보이고 어떨 때는 흐리대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똑똑하게 보이게 되어져야 되나요?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똑똑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때도 그대로이고 똑똑하게 보일 때도 그대로이고 흐릿하게 보일 때도 그대로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엽법하고 그대로고 법대로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이 법이고, 이런 생각이, 저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은 일어나지 아니어야 되고, 저런 생각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인가요?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법이고, 라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렇게 지금 술 취한 요런 상태가 있으면 안 되고 술 취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 술 취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도 그 정신작용의 현상이고, 술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정신작용의 현상이고, 그것도 여법하고 이것도 여법하다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화가 난다는 것도 여법하고 화가 나지 않을 때도 여법하다면은 화가 나면은 안 되고 화가 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야 여법해지는 건가요? 화가 날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애월 그 앞바다의 장면처럼 미친 듯이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 그와 같은 것이고, 화가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그런 때와 같은 거라면은 작년 그때의 그것은 여법하지 않고 오늘은 여법하고 이런 건가요? 자, 이미 모든 것이 여법하다면은, 이미 모든 것이 법이라면은 뭐가 문제죠? 여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죠? 대원님이? 여법. 그거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었던가요? 이 법인 상태. 예. 그런데 아마, 예. 그러니까 진리인 상태는 뒤에 뭐 평온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가요? 없었던 법과 이치에 합당하다. 법과 이치. 유래의 교훈에, 그러니까 부처가의 가르침에 맞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뭐 국어 사전 학자들이 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여법하고 저것도 여법하다면은 여법한데 왜 괴로움이 경험되죠? 왜 괴롭다라고 생각이 되죠? 무슨 문제죠? 대원님 무슨 문제입니까? 이미 다 여법한데 무슨 문제죠?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안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럼 그렇게 물을게요. 안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대원님 안 괴로우세요? 괴로울 때 없으세요? 매일매일 괴롭죠. 예? 그런데 그래요. 괴로운 사람 있으세요? 라고 하면 됩니까? 괴롭다는 것이 예. 괴롭다는 것이 있으면 안 괴로운 게 있어요. 응? 안 괴로운 게 있다고. 괴로운 게 있으면 안 괴로운 게 있고. 예. 안 괴로운 게 있으면 괴로운 게 있어요. 예.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 이분법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연기로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뭐, 이게 뭐, 우리가 있으면 뭐, 줄기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동시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 있으면 있으면 없으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괴롭다, 안 괴롭다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엿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도 생각이 나면은 그 자체가 법이지만, 생각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 실체를 이 자기가 철저해야 되겠죠.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다, 없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있다, 없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게. 그 말이 있는 그대로. 있다, 없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사가 있기 때문에. 생과 사가 있어요? 생각 속에서만 있지. 그럼 지금 그거는 뭡니까? 대오라고 이름 부르는 그거는 뭐예요? 그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요? 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있다 없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을 물어보죠. 생각을 일으키죠. 우리 우고사님께서 생각을 일으키죠. 또 한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있어요? 있다 없다라는 게 없는데 원래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언어적으로는 언어는 있다 없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있다. 없다라고 그래? 있다 없다가 왜 없다라고 그래요? 다시요? 있다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예. 있다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있다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꾸 생각이 소용돌이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물을 먹고, 물맛이 이렇네. 라고 내가 물맛이 이렇다고 아무리 표현을 해줘봐야 알아듣겠습니까? 물맛을 모르면,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은 그 상태나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경험을 하든지 자각이 돼야, 물 먹어보니까 물맛이 그렇네. 여기도 똑같은 물을 먹었고, 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서 2잔을 나눴습니다. 이쪽에서 물을 한 잔 먹고, 나도 여기서 물을 한 잔 먹고, 물맛이 어때요? 이러면 서로 말을 표현을 안 해도, 물맛이 이렇네요. 이렇게 끄떡끄떡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어려우냐? 어려운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 자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탁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렇네 하고, 탁,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부처님께서 하셨을 거야. 시타르타가 문제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모든 것이 엿법하다. 이미 엿법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냐? 엿법하다는 데서는, 엿법하다. 엿법하다는 것은 잘못됨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엿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괴롭다.
근데 이미 엽법하다. 그런데 불편하다. 왜 그럴까요? 자, 어떻게 표현되든 왜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애월 그 앞바다에 바람 불고 파도 치면은 안 되고 오늘처럼 잔잔하고 따뜻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바람 불고 그러면은 불편하겠죠. 괴롭죠. 괴로움은 그런 문제죠. 화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도 있고 화라고 이름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화라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와 같은 상태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라는 것도 엽법하고 화라고 이름하지 않은 다른 현상일 때도 엽법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상태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가 엽법하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다른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럼 불편함이 없겠죠? 괴로움이 없겠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엽법할 때 법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법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법은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고 또 진리를 법이라고 그러고 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념측이긴 한데 법이라고 할 때 법념측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모든 것 알아지지 않는 것은 뭐 우리가 관심의 영역이 아니니까 알아지는 모든 것이 바로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알아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작용,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생각이라는 것을 붙잡아 둘 수도 없죠? 생각인 것을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죠? 그러나 없다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 알아지잖아요. 없다라면 알아지지 않겠죠? 그러니 없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있다라고 하자니 뭔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요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야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 있다라고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용 일어나고 사라진다. 어떤 실체 뭐가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요 작용을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쓰는 법의 의미입니다. 요 세 가지로 써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른 말이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법인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는 이 작용이 있으면 또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다면 이 작용도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기되면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작용 하나도 법이고 이 작용이 있게 된 이치, 즉 작용의 이치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의 이치가 뭐냐?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냐? 예외 없이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진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맞는데 해피님한테 안 맞는다. 이러면 이것을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에 통한다. 예외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진리라고, 보편 타당하다. 항상 그렇다. 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의 이치는 예외 없이 그러하다. 그래서 진리다. 이 작용의 이치, 진리를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와 작용에는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일 뿐인데 거기에 뭔가 작용의 원리라고 이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있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령 이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있더라는 거죠. 바람이 없으니 파도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렇게 되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용만 있죠. 작용의 현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작용을 법이라고 이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작용의 이치, 이 작용이 왜 있게 되는가, 작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외 없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리라고 이른다. 자연의 이치, 스스로 그러함의 이치, 작용의 이치,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작용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뿐이다. 법이 세 가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엽법하다는 것은 뭔가요? 엽법하다는 것은 법 아닌 것이 있나요? 하나도 어떤 것도 예를 들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예서 화라고 이름하는 현상이든 욕심이라 이름하는 현상이든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현상이든 안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현상이든 뭐 알미라고 하는 현상이든 뭐 미움이라고 하는 현상이든 뭐 느낌이라고 하는 현상이든 뭐든 다 바로 이런 법이라고 이름하는 이 작용들이다. 이 작용들은 다 이 작용이 하나의 작용이 있게 된 이치. 이 이치는 모든 작용이 똑같은 이치로 다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현상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몸과 마음, 저 몸과 마음에서 작용하는 이치도 다 똑같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주전자든 저 당근이든 이 컵이든 이 물이든 이 카메라든 뭐든 다 똑같다 라고 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바로 엽법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죠. 법 아닌 경우가 한 번도 없죠. 단 한순간도 없죠. 이미 그러한데 왜 괴로운가? 그냥 엽법하면은 괴로움은 없는데 법에는 괴로움이 없는데 법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건데 법이란 그렇게 작용되는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그 이치와 작용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렇게 드러나고 저렇게 드러나는 현상만 있을 뿐인데 그러니 바뀌어져야 될 것도 없고 일어나지 아니어야 될 것도 없고 잘못 일어난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대로 되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란, 그런 작용은 아예 없는데, 근데 뭐가 문제죠? 근데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나면은 안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된다. 요래서 문제죠. 요것이 문제죠. 요것이 문제죠. 근데 요것은 요렇다고 해서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해서 법대로 작용이 안 되나요? 요래야 된다라고 하면 요래야 되는 대로 작용되나요? 저래야 된다 하면 저래야 되는 대로 작용되나요? 요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면 요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나요? 백날 이래도 법대로 작용되는 거죠. 여법하게 작용되는 거죠. 이래도 항상 여법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뭔 문제죠? 무슨 문제죠? 바로 그런 문제죠. 바로 그런 문제. 모든 것이 엽법하게, 즉 법, 진리, 이치대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작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미 그렇게 작용된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작용될 건데, 이미 그러하고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면은 뭘 어떻게 바꾸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런 문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반론을 해보세요. 이제 한번 반론을 한번 해보세요.